다른 날과 달리 사용되는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이사항은 뭐냐면 강력분과 박력분을 좀 섞어 쓰고 있죠? 강력분과 박력분을 섞어 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닐라 향과 넛메그. 지금 여러분 냄새 좀 맡아보시라고 제가 넛메그 드렸는데 바닐라 향하고 넛메그 이렇게 향신료가 두 가지나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마지막에 이제 설탕을 붙일 때 계피를 좀 섞어서 계피 설탕을 붙이게 되면 향신료가 총 3가지 종류가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는 강력분과 박력분을 왜 섞어 쓰냐는 거죠. 처음에 시험에 배합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배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왜 강력분과 박력분을 섞어 썼냐는 거예요. 섞어 쓴 이유가 있겠죠. 바삭한 맛을 주기 위해서. 그럼 강력분만 하면 바삭하지 않을까요? 덜 바삭해요? 바삭하다는 느낌은 건조하다는 느낌. 크러스트가, 그러니까 빵 껍질이 바삭하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 구우면 껍질이 바삭해지죠. 자, 우리가 밀가루를 살펴봤을 때 밀가루를 강력, 중력, 강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의 차이로 이렇게 7, 9, 11, 13%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제일 많은 건 빵을 만드는 데 사용했고, 단백질 함량이 제일 적은 거, 강력분 같은 경우는 쿠키나 케이크를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력분은 뭐 만드는 데 쓰인다고 했죠? 네? 면 종류. 맞습니다. 면 종류하고 하나 더. 오늘 제목이에요. 빵? 도넛. 그럼 왜 도넛은 중력분으로 만드냐라는 거죠. 자, 밀가루를 나누는 기준이 단백질 함량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지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도 나눠지게 돼요. 강력분이 제일 크고 박력분이 제일 작죠. 그래서 밀가루로 움켜쥐었을 때 강력분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쉽게 뭉쳐지지 않고, 박력분은 힘을 줘서 뭉치면 얘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자를 만들 때는 강력분을 사용하는데 항상 채쳐서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입자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자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 속에 공간이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속에 집어넣었을 때 흡유량이 늘어나죠. 네, 흡유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입자가 너무 작으면 기름을 잘 흡유를 못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흡유해서 속까지 충분히 잘 익을 수 있도록 하는 밀가루가 중력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는 것은 제빵 품목이고 그리고 도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빵, 도넛. 그렇기 때문에 강력분, 빵이기 때문에 강력분을 주로 많은 양을 사용하고 중력분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강력분을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닐라 향, 넛메그. 바닐라 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바닐라 냄새는 우리가 뭐 주위에서도 흔히들 잘 여태까지 많이 맡아보셨잖아요. 넛메그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재료예요.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보통 조리할 때, 제과제빵이 아니고 조리할 때 육고기를 조리할 때 냄새 제거용으로 보통 이 넛메그를 사용을 해요. 이 넛메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예요. 인도네시아가 원산지고, 그리고 상록
상록, 화력, 교목의 종자입니다. 직경은 한 6cm, 5에서 6cm 정도 되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고요. 겉에가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 그렸네요. 색깔을. 겉에가 적색, 그리고 적색인 거를 적색 실타래를 벗겨내면 속에가 검은 갈색이에요. 속은 검은 갈색. 그래서 겉에 있는 거 적색은 메이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검은 갈색을 넘레거라고 부릅니다. 즉 종자료 하나에서 두 개의 향신료가 나오게 돼요. 그 넘레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그 재료입니다. 보통 향신료가 이렇게 지금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독특한 냄새와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술사들이 많이 이용했죠. 뭐 누군가가 아프다던가 뭐 그러면 뭐 병마를 쫓는다던가 이렇게 뭐 주술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런 넘매도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요거를 술에다 담궈놔 가지고 뭐 몸이 뭐 구토, 뭐 식중독 같은 증세가 생기게 되면 북한 술에 넘맥을 담궜다가 우유에 파산잔 먹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요법으로 쓰였다고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저 넘매그가 시험 품목에 20가지 제과, 제빵 통틀어서 이 빵도로밖에 안 들어가요. 딱 한 번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향과 향신료에서 이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분말 타입과 오일 타입이 있어요. 타입 형태가 분말과 오일. 세 번째는 에센스 타입이 있습니다. 에센스. 분말과 오일은 말 그대로 이런 파우더고 얘는 액체,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열을 가하는 제품에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에센스 타입은 열을 가하면 안 돼요. 얘는 굽지 않는 제품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는 제품에 쓰는 거죠. 보통 냉과류, 차가운 과자에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무스 케이크, 바닐라 무스,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바닐라 에센스를 쓰는 거죠. 열을 가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열을 가해요. 우리가 과자를 만드는데 제과 기능사 품목에는 대부분 바닐라 향이 들어가요. 그 바닐라 향을 지금 본 교육기관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했던 이런 지금 바닐라 향이라고 하는 이런 파우더라고 하는 이런 형태 가공품이죠. 네, 바닐라 향을 넣었던 가공품을 이렇게 지금 파우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만약에 이거 없으면 오일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일 형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홈베이킹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바닐라 엑스트랙 그런 것들이 오일 형태죠. 그러면 어떻게 넣어야 되냐?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얘는 가루 재료니까 가루 재료랑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면 되고 액체는 바닐라 엑스트랙은 액체에 넣을 때 같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오늘 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죽은 최종 단계 후기까지 오는 반죽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후기까지 반죽을 쳤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반죽을 끝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돌려야 얘가 쫄깃쫄깃한, 그러니까 글루텐이 많이 형성이 돼야 쫄깃한 맛을 줄 수가 있어요. 튀김이니까, 도넛이니까. 그리고 이제 1차 발효 좀 진행 중에 있죠. 판별법 3가지 그거 확인하신 후에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할입니다. 오늘 분할은 46g이죠. 네, 분할 및 둥글리기. 그리고 네 번째 중간 발효. 중간 발효 시킬 때, 자, 분할을 46g 이거 배우셨죠? 1번, 2번,
쭉 10번까지 놓고 그 다음에 11번 쭉 놓고 20번 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중간 발효를 보통 이게 비닐을 덮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눠 놓게 되면 1번부터 숫자를 이렇게 순서대로 놓게 되면 보통 1차 발효나 2차 발효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데 중간 발효는 15분에서 20분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분할을 계속 하다가 순서대로 놓다 보면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 이미 1번은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 중간 발효 시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성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단과자 트위스트 했던 것처럼 얘도 중간 발효 시킬 때 긴 막대형으로 먼저 밀어 놓으세요. 그래야 성형이 더 빨라집니다. 동그란 걸 밀어가지고 길게 밀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 중간 발을 먼저 한번 밀어놓고 비닐 덮어놓고 첫 번째 다시 돌아가서 얘부터 성형하면 성형이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초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초벌 작업. 자, 다섯 번째 이제 성형 갑니다. 성형은 팔자형과 꽈배기형 두 가지가 있죠. 팔자형은 길이를 약 한 25cm 정도의 길이로 해주시고 꽈배기형은 약 30cm 정도를 길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두께는 일정해야 됩니다. 반죽의 두께가 일정해야 돼요. 지난번에 팔자형과 달팽이형은 달랐죠. 팔자형은 25cm의 두께가 일정했고 달팽이형은 약 35cm 정도의 길이에 머리는 굵고 꼬리는 얇고 올챙이형으로 했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 팔자형, 단과자 트위스트에서 했던 팔자형을 그대로 똑같이 오늘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형비 팬닝 하시게 되죠. 팬닝 할 때 팔자형은 팔자형대로, 꽈배기형은 꽈배기형대로 이렇게 팬닝을 하셔야 돼요. 자, 팔자형은 하나, 둘, 셋, 넷.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12개 팬닝 하시면 돼요. 이렇게 12개 팬닝 하셔서 발효실에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꽈배기를 팬닝할 때는 꽈배기는 길이가 있잖아요. 꽈배기는 팔자형보다 길이가 길어요. 길게 밀어서 이렇게 꽈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옆에가 4개예요. 그래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12개가 팬닝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14개짜리 팬닝이 있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놓으세요. 한가운데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를 놓으시고 그리고 양옆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놓으면 여기 7개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7개 들어가죠. 합쳐서 14개가 팬닝이 가능해요. 꽈배기는. 그래서 꽈배기는 이렇게 14개 오늘 팬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개 팬닝 합니다. 자, 팬닝 하신 후에 여섯 번째 이제 2차 발효를 가죠. 2차 발효는 다른 빵에 비해서 발효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발효 시간이 약 20분에서 25분 정도면 돼요. 오늘 왜 이렇게 발효를 적게 할까요? 다른 날은 빵의 부피가 충분히 발효가 돼서 한 3배 정도 부푼 다음에 원래 크기의 3배 정도 부푼 다음에 반죽을 만지지 않고 오븐에다 그대로 집어넣죠. 그런데 오늘은 발효된 제품을 손으로 잡아서 기름에 퐁당 하고 집어넣어야 돼요. 3배까지 부푼 건 반죽을 잡으려고 하면 이미 손자국이 확 나버려요. 그리고 기름을 먹으면서 얘가 팽창이 돼요. 더 커져요. 그래서 많이 안 키워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키워야 될까요? 오늘은 약 한 2배 정도로 키우면 돼요. 특별히 팔자형과 꽈배기는 다른 철판에 이렇게 팬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꽈배기 같은 경우는 성형을 하신 다음에 철판에 놔두고 발효실에서 컸다 그러면 꺼내가지고 살살 흔들어 보세요.
살살 이렇게 통통 이렇게 흔들면 얘가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통통통통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잡아서 막 너무 흔들지 마시고 살살만 드시면 이렇게 통통통통 움직여요. 그러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꽈배기부터 튀기기 시작하면 팔자형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튀기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7번째 튀기기가 있는데 발효실에서 꺼내서 바로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빵 도넛의 다른 빵과 다른 가장 차이나는 점은 뭐냐면 2차 발효 시 습도를 가장 낮게 해야 되는 제품이에요. 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반죽 표면에 물이 있으면 기름의 산패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2차 발효가 끝나면 발효도 보통 2차 발효의 온도가 습도가 보통 85%죠. 습도가 85%인데 얘는 한 75% 정도? 10%를 낮춰서 습도를 좀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꺼내서 조금 대기 상태에서 놔두세요. 반죽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그때 이제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튀길 때의 온도는 이론의 온도는 180에서 195도에 튀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튀기면 너무 색깔이 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75도 정도 온도가 올라오면 확인하면서 불을 줄이세요. 자, 가스 버너가 이렇게 있고 얘를 딱 틀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충분히 최대치로 맥시멈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돌려서 불을 키우다가 175도가 되면 얘를 반으로 줄이세요. 반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부터 튀기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쪽 면을 튀기는데 1분에서 1분 30초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뒤집어야 되겠죠? 뒤집을 때는 젓가락을 활용합니다. 튀김용 젓가락이 있는데 이 튀김용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걸 오른손 왼손 같이 잡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고 얘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1분에서 1분 30초 1분에서 1분 30초 도너츠의 생명은 색깔이에요. 색깔 앞뒷면이 색깔이 동일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밑에 게 진했으면 앞면이 진했으면 뒤로 진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흐릿한 거는 조금 더 튀기면 되지만 진한 거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125도부터 튀기 시작하고요. 이따가 기름에서 건질 때는 이 조에서 이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중간체예요. 중간 사이즈 하나씩 테이블에서 이거 찾으셔가지고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가져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튀김 온도 175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온도계로 측정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죠. 두 번째는 두 개 더 맞춰야 오늘 추러스 할 거예요. 반죽을 넣어봤을 때 오르는지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손톱만한 반죽을 요 한 마디 정도 되는 반죽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반죽을 요것도 빵 반죽이냐 과자 반죽이냐에 따라 다른데 요 정도의 반죽을 기름에 이렇게 똑 떨어뜨려요. 그러면 과자 반죽일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바닥하고 키스를 딱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떠오릅니다. 그러면 적정 온도예요. 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범진 씨? 나무젓가락 넣었을 때 그처럼 기포가 생기면 튀길 수 있는 온도가 오늘 추러스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기름이 이제 가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가운데다가 얘가 바닥에다가 이 기름 바닥에다 갖다 놓으시면 이
남부 젓가락 주위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런데 약 한 160도 정도 넘어가면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가 됐을 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이 정도 올라오면 튀김이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가 물을 한번 이렇게 튀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물처럼 소금을 또 넣어보면 또 그런 소리가 똑같이 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날 튀기는 사람은 이거 직접 온도계로 재봐야 할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손을 대보면 아, 이 정도 감이면 되겠다 느낌 오겠죠? 네,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옛날에 생활의 달인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돈가스 튀기시는 분인데 빵 가루를 이렇게 손에 막 하다 보니까 묻을 거 아니에요. 이거 기름에 넣더라고요. 여기서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자, 이렇게 넣어보는데 빵가루가 겉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손을 집어넣고 오랫동안 튀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열이 전해지면 그냥 팍 빼죠. 여러분 이따가 도너츠를 집어넣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오늘 않아야 돼요. 기름에 화상을 입으면 그 상처 되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히,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서로 상호간에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기름에 넣을 때는 도너츠를 잡고서 반죽을 잡고 최대한 기름에 가까이 놓고 여기서 살짝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름이 무서우니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던져버려요. 그러면 기름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븐도 마찬가지예요. 오븐은 피부만 닿지 않으면 절대 화상 안 입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븐은 문을 열고 집어넣어도 이게 타지 않거든요. 네, 너무 두려워하니까 부주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걸 급하게 현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잠깐 빠지기도 해요. 근데 180도에 손가락 잠깐 받았다고 화상 입지 않거든요. 의심이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한번 담궈보시겠어요? 농담이에요. 네, 그러나 실제로 그래요, 진짜. 이 담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잠깐이니까. 자, 그렇게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1분에서 1분 30초를 튀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묻히는데 설탕을 묻힐 때는 뜨거울 때 설탕을 묻히면 설탕이 녹아버리죠. 완전히 식은 다음에 얘를 제품이 있으면 제품을 이렇게 만져보는 게 아니고 얘를 손등으로 만져보세요. 손등으로 살짝 갖다 대가지고 갖다 댔을 때 뜨겁다라고 하면 설탕을 묻히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식었네 이래도 벌써 시기를 지나버린 거예요. 따뜻하네 이 정도의 느낌이 오면 그때 묻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 따뜻해야 설탕이 녹으면서 도너츠 겉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완전히 식어버리면 또 설탕이 안 묻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도너츠 겉표면에 설탕이나 글레이즈가 녹아서 없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발한 현상이라고 해요. 도너츠 겉표면에 설탕이나 글레이즈가 녹아서 없어지는 현상을 발한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저런 발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론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충분히 튀긴다. 충분히 튀기면 도너츠 속에 있는 수분이 최대한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도너츠가 노화되면서 겉에 있는 안에 있던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노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발되는 게 노화죠. 근데 겉에 설탕이 막 묻어 있는데 안에 있는 수분이 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녹이겠죠. 근데 안에 있는 수분이 적으면 설탕을 덜 녹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튀겨준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충분히 식힌다. 네, 뜨거운 상태에서 설탕을 묻히면 설탕이 녹는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충분히 묻힌다. 설탕 녹으려면 녹고
붙어 있으려면 붙어 있어라. 그래서 충분히 묻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점착성 있는 기름을 사용한다. 점착성 있는 기름을 사용한다. 이것이 발한 현상을 없애는 방법 4가지. 줄일 수 있는 방법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튀김용으로 적합한 기름은 뭘까요? 여태까지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튀김 온도가 말씀드렸다시피 180도에서 195도 정도 돼요. 콩기름과 옥수수 기름은 보통 190도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름이 발연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타기 시작합니다. 돈가스 몇 도에 튀기죠? 아까 제가 돈가스 손 이렇게 넣어본다 그랬죠? 돈가스는 155에서 160도 정도 튀겨요. 온도가 낮아요. 근데 깡도넛, 도너츠 종류는 보통 180도 정도 튀기거든요. 온도가 좀 높죠. 자, 튀김기름은 연소가 바라는 정점, 타기 시작하는 온도, 그거를 3글자로 발연점이라고 해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기름? 면실류라고 있어요. 면실류는 모카씨 기름이거든요. 모카씨를 만든 기름인데 그거는 발연점이 220도.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나왔어요. 해바라기 씨유. 해바라기 씨유는 발연점이 230도예요. 여러분 찹쌀도넛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베이커리에 갔는데 빵을 샀더니 그 안에 계신 그 주인이 서비스예요. 그래서 찹쌀 도너츠를 저녁 때 갔더니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찹쌀 도너츠 탱탱해야 되는데 얘가 쭈글쭈글해졌어요. 가끔 여러분 찹쌀 도너츠 드시려고 하는데 이게 좀 쭈글쭈글해진 거 있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찹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찹쌀이기 때문에. 찹쌀은 아밀로펙틴 성분이 100%예요. 쌀은 맵쌀과 찹쌀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그러면 찹쌀은 아밀로펙틴 성분이 100%인데 일반적인 맵쌀은 아밀로펙틴이 70에서 80%예요. 그리고 이제 아밀로우스가 나머지를 차지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밀로펙틴 성분이 찹쌀을 튀길 때는 온도를 200도 정도에 맞춰주고 튀겨야 돼요. 온도가 낮으면 얘가 계속 기름을 먹는 거예요. 겉에가 바삭하게 200도로 한 5분 동안 튀겨줘야 계속 이렇게 위에서 굴려줘요. 그럼 기름을 골고루 먹으라고 그 아저씨들이 이거만한 큰 뜰채 갖고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계속 그게 뭐냐면 동글동글한 게 이게 자꾸 이렇게 비껴서 얘를 기름을 전체적으로 먹여줘야 얘가 땡글땡글해져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기름만 먹고 나중에 속에 있는 팥이 쏙 빠져버려요. 위에 있는 색깔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에 튀겨버리면 일반적인 다른 제품들은 180도 정도에 튀겨버리거든요. 근데 기술자가 그런 이론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튀김이니까 그냥 180도에 튀기는 거죠. 그걸 180도에 튀기니까 아밀로펙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온도가 200도가 돼야 되는데 18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튀기니까 튀겨지긴 하죠.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건 그만큼 기름을 더 먹는 거예요. 도너츠가. 그러니까 쭈글쭈글해지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적정한 온도에서 적정하게 튀겨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6g씩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